자, 오늘 12회 문법 규범 아침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자리가 바뀌었고 다 너무 뒤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학생 때 왜 선생님들이 자꾸 앞자리에 앉으라는지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기 있으면 여기를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 뒤를 보려면 여기 보고 저 뒤까지 잘 눈길이 안 가요. 근데 뒤에 앉지만 선생님이 봐주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서 한 줄씩 좀 땡겼었으면 좋겠고, 아침에 밑에서 신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다른 교수님이 또 얘기를 해놨네. 국어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냐, 4월 8일 국가직급 꿀팁 이렇게 나왔어요. 국어 규범을 중심으로 출제된 기출문제를 빠른 속도로 살펴보고 정리 하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풀었던 예상 문제와 동형 문제 중 국어 규범, 한자, 어휘 등을 중심으로 틀린 문제 다시 확인. 그죠? 우리 지금 위에 있는 거 규범 중심으로 기출 문제 제대로 보고 있고, 이제 본인이 마무리하면서는 규범, 한자, 어휘를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아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12회고요. 이제 1번은 훈민정음 이제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을 때가 됐어요. 답이 몇 번이죠? 4번. 그렇죠. 손으로도 얘기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4번입니다. 아, 분필이 없네요. 잠깐만요. 4번입니다. 중성 열한자의 초출자가 아니죠. 초출자는 아래아가 하나만 붙은 아, 어, 오, 우죠. 그래서 이거는 제출자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뭐 1, 3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전혀 없고요. 2번을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성 17자에 전탁자, 이름은 전탁자라고 어렵게 돼 있지만 명칭은 알아야 돼요. 된소리거든요. 옛날 시대에 된소리를 전탁자라고 하는데 17자에 전탁자가 포함되어 있을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우리 지난번에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죠. 기본자 5자, 가나마사오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가획자가 8개인데 틀렸어요. 9개입니다. 이렇게. 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9개 가획자, 기본자 5자, 가획자 5자,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애들, 이체자 3개 합하면 17자죠. 이 안에 전탁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탁자는 없는 게 맞고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명사.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명사에는 명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고 또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죠? 의존 명사. 좋습니다. 의존 명사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이건 쉬웠죠? 근데 입이 안 움직이네요. 1번입니다. 1번. 자, 명사의 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율에 관한 한. 이례적인 기록. 이래가지고 명사 개수가 4개였습니다. 1번은 4개였고요. 일단 한번 보고 1번을 볼게요. 2번은 책상에 이런 것 2개였어요. 명사가. 그다음에 3번 가족 외 다른 사람 3개였고요. 이게 놀란 표정을 지으면 제가 당황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무리 특강이에요. 자, 4번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뭐가 있을까요 또? 그렇죠. 하얀이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죠.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한 한, 그렇죠. 가족 외 이런 의존명사 꼭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이러면서 명사 한 글자, 명사, 대명사 이런 거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례적. 저기 붙어 있는 애들이 이상한 애가 있죠. 예를 들면 이례적 이런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귀출이 있었죠. 독보적 기억나시나요? 독보적 이런 애 있었고, 뭐 한정 없어요. 뭐 창조적, 창의적, 뭐 적 붙이면 다 되죠. 뭐 그 다음에 뭐 가급적 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뭐가 특이하냐? 이 단어가 형태는 똑같이 생겨가지고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 명사로 쓸 때도 있어요. 심지어 가급적은 관형사가 아니고 부사로 쓸 때가 있습니다. 관형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 구별을 해야겠죠. 이례적, 독보적, 창의적, 가급적 이런 애들이 뒤에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례적인 기록, 이례적 기록, 빼야겠죠. 죄송해요. 이례적 사건, 독보적 발자취, 창의적 발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체언이 뒤에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관형사인 거예요. 관형사. 체언을 수식할 때는 관형사.
그런데 얘네들이 체언을 수식하지 않고 그냥 조사가 붙어요. 체언처럼 조사가 붙어요. 이례적인, 뭐 독보적인, 창의적인. 이 이는 이다의 활용형이에요. 제가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다, 인, 임으로, 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언 뒤에 붙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인, 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었을 때는 얘네들은 명사예요. 명사. 체험 플러스 이다, 뭐 책상이다, 학생이다 이런 것처럼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 품사 구별할 때 체언이 되어 있을 때는 얘는 관형사, 얘가 조사가 붙어 있으면 명사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얘만 좀 특이하죠. 얘는 부사 명사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면 명사겠죠. 이면이 붙었으니까. 근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뭐 답안지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빠른이라는 관형어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이 문제 쉬웠죠? 다음 몇 번일까요? 몇 번? 다음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2번을 들었어요, 제가. 1번입니다. 통사적 합성어 묻는 문제였죠. 통사적 합성어. 합성어 관련된 건 두 가지 문제 나온다고 했죠. 종류. 통사냐 비통사냐 구분하는 거 아니면 뭐 대등, 종속, 융합. 근데 위에 거 통사, 비통사 구별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는 뭐다? 연결 어미 같은 거 빠뜨리지 않고 다 집어넣어 있고 예쁘게 관형어 체언 이렇게 우리말 순서대로 써져 있을 때는 통사적. 근데 연결 어미 같은 게 똑똑 빠져 있거나 아니면 부사가 갑자기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경우는 비통사. 이렇죠. 다시 다만 주의해야 될 건 뭐죠? 조사. 조사는 생략돼도 괜찮죠. 그 조사 생략된 거를 비통사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작은 방. 방을 꾸미는데 작은 관형어가 제대로 어미 붙어서 잘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됐고 덮은 밥, 늦은 더위, 검고 붓다 다 생략됐죠. 필요한 성분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늦더위 다 비통사인데 늦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이 늦이 늦다라는 의미의 접두사로 보고 늦더위나 늦잠 이런 애들을 파생어로 보고 있어요. 국립국어원은 파생어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론에 따라서 또는 기출 문제에서는 얘를 늦은 더위에서 은이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이론적인 대립이 있는 문제는 전어 정답을 선별해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통사적 합성어는 1번이었고 얘가 파생어든 비통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답을 선별해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혼란에 빠지긴 하는데 얘 파생어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 선별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알고는 계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그 다음 견문장을 찾아라. 견문장인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약간 어려웠죠? 2번. 기출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알 수 있죠. 2번입니다. 견문장을 볼 때는 주어 서술어 한계가 2개 이상이죠. 그래서 항상 맨 뒤에 떨어져 있는 주어 서술어. 주로 서술어를 일단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2번 보면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가 그러다에 어가 붙은 어미 어가 붙은 형식입니다. 그러다에 어가 붙어서 그래라는 의문형이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여기서 동사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게 견문장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이 고로 인용의 간접 인용은 고로 받고 직접 인용은 라고로 받죠. 그래서 간접 인용조를 아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는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되죠. 주어는 생략되지만 예를 들면 나는 어릴 적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자체가 서술어고 선생님이는 보호죠. 되고 싶었다는 보조용언이고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건 뭐다? 이가가 붙어 있을 때는 보호. 그래서 이거는 견문장이 아니고 혼문장이 맞습니다. 요거 좀 얘랑 헷갈릴 수 있었죠. 3번은 그러는 관형사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찌 부사고 그런 일을 해. 여기가 서술어죠. 그런 일을 해. 목적어고요. 혼문장이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쉽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어휘 의미 변화 나왔죠. 요거 세 종류가 있죠.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 옛날에 쓰던 때보다 확대되는 경우, 아니면 옛날에는 넓은 의미로 썼다가 줄어든 경우, 아니면 의미가 뜬금없이 이동한 경우. 요건 정답이 3번이었죠. 4번이었죠. 4번.
어여쁘다는 예쁘다라는 뜻인데 아름답다 똑같은 의미죠. 예쁘다가 아니고 뭐였다? 불쌍하다. 그렇죠. 훈민정음 만드실 때 내가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그노니 이렇게 나오죠. 이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의미의 이동. 뭔지도 아셔야 돼요. 의미의 이동. 위에 다리가 짐승다리에서 책상까지 확대. 의미의 확대. 그럼 두 번째 뭘까요? 모든 생물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 의미가 축소. 사랑하다는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의미가 아니죠. 저 아끼고 소중히 여기다예요. 이거는 의미가 이동. 그럼 5번은 어떤 걸까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 의미가 이동.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확대되는 케이스는 영감, 정산품 이상 당상관을 가리키다가 모든 노인을 가리키는 영감 확대고요. 축소는 놈이나 계집. 옛날에는 남자 여자를 가리키다가 낮춤말로 다 줄어들었죠. 이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장 부호 문제였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었죠. 춘헌은 우리나라의 소설가이다. 춘헌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어요. 주석을 달거나 보충 설명. 이때 괄호는 뭘 써야 된다? 무슨 괄호? 소괄호. 소괄호입니다, 여러분. 소괄호를 써야 된다. 춘헌은 어쩌어쩌 이렇게 소괄호를 써야 된다. 그럼 이건 여기 써 있는 이 중괄호는 언제 쓰느냐? 이거를 알아야겠죠. 중괄호는 같은 범주의 거를 세로로 나열하거나 여러 요소 중에 선택할 때. 그래서 문장 보호론 같은 경우는 그 한글 맞춤법 부록인데요. 그 내용에 있는 예문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 그 예문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국가의 성민 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범주 세 가지 이렇게 나열하거나 학교에로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럴 때 중괄호를 씁니다. 그러면 가볍게 1, 2, 4번에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쉼표는 문장을 이어준다거나 동일한 걸 나열할 때 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2번에서는 문장상에 중요하거나 주의를 끌고 싶은 거. 그거는 요 땡땡 있죠. 땡땡. 드러낸 표. 이름은 드러낸 표입니다. 땡땡 아니에요. 드러낸 표를 쓰거나 이 드러낸 표는 작은 따옴표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4번은 이게 이름이 뭘까요? 줄표일까요? 부준표일까요? 줄표. 여러분 줄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줄표입니다. 문장 안에서 어떤 어구를 집어넣을 때는 양쪽에 줄표를 넣는다. 그리고 줄표를 넣는데 쉼표로 바꿔 쓸 수 있다. 다만 요 예문처럼 안에 쉼표가 또 있으면 이게 어디서 들어가내고 어디가 쉼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안에 쉼표가 있을 때는 줄표만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보호 문제는 한번 쭉 정리를 해놓으시고 만약에 출제됐을 때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앞으로도 몇 문제 있으니까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죠. 지금 적지 않다. 적지 않은. 지않은 잔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도 같이 봐야 되죠. 만만하지 않다에서 하지 않은 뭘로 줄어들죠? 찬. 그렇죠. 지않은 자, 하지 않은 찬. 이렇게 해도 바로 문제가 풀리는 문제였어요. 이거 말끔하게 울림소리 뒤에 울림소리 아만 생략돼서 히읗이 남아있으니 거센소리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숟가락은 아직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다음 8번.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 기출이긴 한데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두셔야죠. 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이게 치다에 연결어미 어에 보조 용언 치다에 또 어미 어에 보조사 요가 붙었죠. 그래서 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1, 3, 4번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뵀습니다가 틀렸죠. 이 뵈다, 누구를 뵈다가 맞고 여기에 어시 붙으면 뵈수로 바뀌죠. 우리 되다에 어을 하면 되수로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됐습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유의하시고요. 예뻐졌대요. 대대 구별 문제죠. 그때 얘기했죠. 대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를 보고 하듯이 말하는 거고 대는 직접적으로. 이거는 다고해. 이거 밑에는 뭐죠? 더라.
덜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삼촌이 그러는데요. 이미 답이 나왔죠. 남한테 들은 얘기죠. 그러면 어이가 아니고 아이 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특이하게 한번 나왔죠. 체언 뒤에 이에요가 붙죠. 이 이는 또 이다의 서술격 이다에서 나온 겁니다. 이 에요는 엄이고요. 이다에서 나온 이에요도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었어요. 체언 뒤에는 이에요, 이어요가 된다. 이에요, 이어요. 그렇죠? 대신에 용언 뒤에는 뭐죠? 어요, 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에요, 아니어요 이렇게 가고 쌍둥이 이에요, 쌍둥이 이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만 받침 없는 체언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쌍둥이처럼 받침 없이 끝나는 거는 이에요가 예요로 줄어들 수 있다. 이어요가 여요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럼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대신에 받침이 있는 뭐 연필 이런 거는 줄어들 수 없죠. 연필 이에요 이렇게 안 되죠. 이에요, 이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9번입니다. 벌써 9번이에요. 외래어폐가 모두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3번. 3번 맞습니다. 밸런스, 도넛, 스위치, 리더십 맞고 1번은 뭐가 틀렸죠? 옐로. 오의 발음은 오로 통일해죠. 옐로, 스노보드, 윈도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틀렸죠? 서클, 된소리 안 되고. 그렇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알코올, 알코올. 여러분,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틀렸어요? 틀렸죠? 배지, 그렇죠. 배지, 시옷이 없이 배지, 배지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동아리 활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개발 구별하셔야 되겠죠? 개발하고 개발. 뭔가를 창조하거나 발전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아이 개발을 쓰시고요. 아이 개발을 씁니다. 그 다음에 슬기, 재능, 사상을 일깨워준다. 슬기, 재능, 사상을 일깨워준다. 그거는 개발을 써요. 창의력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창의력 개발, 재능 개발 이런 식으로는 위를 씁니다. 나머지는 답지하고 부유하고 체근하는 거는 다 맞습니다. 부유랑 헷갈리는 거 부상이죠. 부상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부상 위로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떠다니는 거니까 부유하다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 연문제 풀었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